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그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게 뭐냐면, 객치장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뭐냐면, 클래스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 보이시죠? 작업이나 연관되는 데이터들을 클래스를 묶는다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를 묶고 나서 그래서 묶고 나서 그냥 클래스를 사용하면 되죠. 스태틱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클래스가 많아지면, 그 클래스가 많아지는데 공통 부분이 있으면 상속과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리하거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체계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클래스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모양인데 데이터만 다른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은행 같은 데 보면 개인별 계좌 클래스 같은 거죠. 그거는 모양은 다 같은데 5천만 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그걸 매번 클래스를 선언하기 어려우니 객체를 사용하다라고 해서 한다라고 설명을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번까지 해서 여러분, 클래스가 무엇이고 클래스가 왜 개발됐고 객체가 왜 개발되는지 이유를 안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언제 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요게 기본이 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객체장 프로그램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객체장 프로그램은 뭐 하는 거냐? 내가 말씀드렸죠. 클래스를 쓰는 건 객체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도구죠. 객체장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자, 각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보면 한 개발자가 자기가 뭘 프로그램을 짤 때 자기가 짠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내가 뭘 짜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짜는지를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객치장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남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것. 유지보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나 할 때도 딴 걸 참고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짜야지만 우리 뭐라 그러냐면 그 객치장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짜려고 만든 게 클래스고 객체고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일단 클래스하고 객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각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짜야 되는 건데 구체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렸죠? 객체장 프로그램 짤 때 필요한 게 100이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말하는 게 한 7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나머지 30이 이제 디자인 패턴, 리팩토링, TDD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물론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말한 이 원리만 정확히 알면 돼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내가 짠 프로그램이 객체장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는 거는요, 배드스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내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자, 내가 뭐 하나 바꾸면 다른 것도 바꿔야 된다. 어느 한 부분을 변경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내가 말씀드린 거죠? 모듈을 떴다가 딴 데서 갖다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 컴파일하고 근데 컴파일 테스트 할 때 시간이 길다. 똑같은 코드가 여러 곳에 중복된다. 어떤 소스를 만들었는데 명확한 기능이 없어. 그냥 있긴 있고, 어떤 것들은 예상해서 만든 게 있어요. 지금 이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외울 거 없죠? 요게 해당되면 요걸 우리가 배드스멜이라고 해서 객치장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요런 거에 해당이 안 되면 객치장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객치장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그 독립적이라는 의미가 바로 요런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 두 줄이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딴 사람을 참고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요것을 좀 푸른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배드 스멜이에요. 풀어보시면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뭘 알았냐면 객지시장 프로그램이 뭔지 알았어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개발한 도구가 뭐예요? 요렇게 독립적으로 개발한 도구가 뭐예요? 처음에 개발한 게 클래스. 왜 개발했는지 설명했죠? 그 다음에 객체도 여기 설명했죠. 그죠? 상속도 설명했죠. 인터페이스 설명했죠. 그죠? 따라 나온 게 뭐예요? 그 캡슐레이션, 다양성은 그냥 따라오는 기능이니까 특별히 분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도구는 이런 도구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왜 개발됐는지 이해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할 때 쓰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원칙이 더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몇 가지가 원칙이 더 있어요. 뭐 프로그램 5원칙이라 가지고 이렇게 5개 보통 써 있는데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건 외울 필요 없고요.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 5원칙까지만 하면 끝나요. 처음에 그 SRP 근데 용어는 몰라도 되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역할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짓기가 어렵다. 그러면 기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역할만 하도록 해라. 라는 이해하셨죠?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카라는 게 있을 때 스타트, 스톱, 드라이브 이런 것들 이런 것들하고 체인지 타이어, 체인지 체크 이런 것들을 섞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이고요. 이거는 운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하면 대부분 보면 이제 이름이 한 번에 생각이 나면 싱글 레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이 된 거예요. 됐죠? OCP가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객지시장을 짜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면에 뭘 보여주는, 화면에 뭘 출력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출력하는 클래스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게요. 문자열을 출력하는 클래스,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쳐봐요. 이거를 한 사람이 따로따로 개발을 할 거잖아요. 여러 명이 개발하다 보면. 근데 결국 뭘 출력하는 건데, 뭔가를 출력하는 건데, 예를 들면 레포트를 찍는 거랄지, 아니면 화면을 보여주는 거, 입력 화면을 보여주는 거랄지, 이런 어떤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게 입력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레포트도 주간 레포트, 일간 레포트, 여러 가지 종류가 쭉 있잖아요. 모양은 다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거 갖다가 각자 따로따로 찍으면요. 이 개발자마다 어떤 사람은 그 메소드를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쇼우라고 메소드 이름 막 지만대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갖다 쓰는 요 클래스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문자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거를 찾아가서 이걸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메소드를 디스플레이라고 했구만. 그러면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 되고, 나는 문자를 찍고 싶어. 그러면 문자를 찍고 찾아가서, 보니까 메소드 이름은 쇼우라고 했구만. 그럼 난 쇼우를 써야 되잖아요. 안 되죠. 이쪽을 짜는 사람은 이쪽 짜는 사람 거를 참고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객지시장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심해서 프로를 짜다 보면 대부분 보면 입력 화면들, 출력 화면들, 보고서 화면들, 그죠? 간단한 요약 화면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그걸 수십 명이 모여 짤 텐데, 그걸 이렇게 각자 짜라 그러면 다 이렇게 짜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뭘 하나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소스를 읽어봐야 되잖아. 이 사람이 메소드를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쵸? 이런 경우에는요. 이걸 OCP라고 그래요.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짜라는 거냐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화면에 뭘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보여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가지고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버려요. 그럼 레포트는 레포트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면 되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인터페이스 안에 보면 화면에 보여주는 거는 메소드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디스플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화면에 뭘 보여주는 거를 내가 짜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개발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화면에 뭐 보여주는 거는 그 디스플레이라는 걸 상속받아서 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디스플레이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니까. 그럼 레포트는 레포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상속받았으니까 이 안에 있는 메소드를 그대로 구현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디스플레이에서는 메소드를 디스플레이라고 했으니까 캐릭터 D를 짜는 사람도 디스플레이라고 할 것이고 스트링 D를 짜는 사람도 디스플레이라고 할 거예요. 또 나중에 유지보수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걸 짤 때에도 그 사람도 어떻게 하면 돼요? 디스플레이를 상속받아서 짜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름을 디스플레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자, 그래프를 짜는 사람이 자기 짜기 위해서 딴 사람 거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이거 보고 그래서 짜면 되잖아요. 그럼 자, 봅시다. 이쪽에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클래스를 짜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이 뭐라고 짜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쓰면 되잖아요. 당연히 이름은 다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쪽 소스를 보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이 클래스를 가지는 디스플레이라는 객체를 하나 선언하는데 여기다가는 캐릭터를 할당하고 디스플레이를 가지는 디스플레이2라는 객체를 선언하는데 여기는 그래프D를 할당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캐릭터를 출력하고 싶으면 display.show 맞죠? 그래프를 할당하고 싶으면 display2.show로 하면 되는 거죠. 요 이그제플 같은 경우에는 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안에다 메소드 이름을 show라고 정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show라고 정했으니까 여기도 show, 여기도 show, 여기도 show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 show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스트링 디스플레이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디스플레이형이에요. 내 클래스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 스트링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new 스트링 디스플레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스트링 디스플레이 점 show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OCP라는 거예요. OCP.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객지장품을 짜다 보면 대부분 입력하면, 레포트 가면, 그죠? 뭐 보고서 하면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인터페이스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 OCP만, 그러니까 SRP하고 OCP 두 개만 잘 돼도요, 거의 그냥 끝나는 거예요. 특히 OCP가 더 중요해요. SRP는 싱글은 뭐 당연한 거고요. OCP는 뭐 이건 여러분이 일부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객지장할 때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디자인할 때 이게 이미 정해면 돼요. 그러니까 화면에 뭐 보여줄 때는 레포트는 이렇게, 그죠? 보고서는 뭐 어떻게, 출력하면 입력하면 어떻게, 그걸 인터페이스를 쫙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다 똑같은 메소드 똑같이 짜게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리스코프는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상속을 잘 사용해라. 예를 들면 뭐 그 종업원인데 그 뭐 정규직 종업원, 시급받는 종업원이고 뭐 그냥 무급 종업원도 있는데 같은 종업원이라고 해서 이걸 상속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얘들은 칼크 플레이라는 걸 공유하지만 얘는 월급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을 할 때는 내가 말했죠? 퍼머넌트한 거,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중요할 때만 꼭 적용해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만 명심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ISP도 마찬가지 뭐냐면 보세요.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하나 인터페이스 만들 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말고 그러면 안 되죠. 인터페이스는 조그만, 그죠? 하나의 큰 인터페이스보다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당연한 거죠. 그래야 인터페이스는 챙길 데 없어서 따는 거니까.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 이제 공통되는 코드는 추상 클래스화 해라. 추상 클래스를 써라. 이런 얘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추상 클래스 언제 쓰고 인터페이스 언제 쓰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자, 객체장 프로그램을 짤 때 5원칙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다 했어요. 뭐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외우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는 별 게 없다는 거죠. 요약해 드릴게요. 객체장 프로그램을 잘 짜려고 그러면요. 객체장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뭔지는 알았죠? 뭔지는 알았고요. 그게 짜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클래스를 잘 정해야 돼요. 하나의 목적을 갖도록, 단일 목적을 갖도록 클래스를 잘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리되고 나면 이거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속어를 쫙 정의할 때 상속어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를 하나를 만든 거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라는 게 이미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클래스 쓰고 언제 객체를 쓰는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임, 아까 말한 거 보시죠. OCP에서 했던 걸 그 위임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하는 거, 레포트 찍는 그런 것들 별도로 분리시켜서 인터페이스 만들고 그걸 상속받아서 구현하도록 해라. 그 위임 구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라는 거죠. 요것만 명심하면요. 객체장 프로그램의 70% 정도는 잘 돌아가요. 아주 기본적인 걸로 보면요. 이거 갖고 좀 애매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쓰는 방법이었는데요. 프로그램을 짜요. 그러면 먼저 화면을 딱 그려요. 그래서 화면을 그려서 고객들과 대화를 해서 화면을 먼저 확정을 시켜요. 대충 한 30개 정도만 그리면 되거든요. 레포트야 뭐 수백 개 나올 테지만 실제 메인 프로그램 같은 건 30개 이상 안 나와요. 그럼 한다 하면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화면을 갖고서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 하나의 화면에 있는 버튼, 리스트 박스 그걸 다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게 기본 클래스가 돼요. 그 상태에서 이거 갖다가 두 개의 클래스 쪼갤 건지 SRP에서 쪼갤 건지 근데 놔둘 건지 그 쭉 만들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도 공통된 화면들이 쭉 있으면 공통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상속을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이해하셨죠? 그리고서는 여기서 보면 입력 화면일 경우에는 입력 화면에 대한 위임 구조, 출력 화면에 대한 위임 구조, 그죠? 레포트에 대한 위임 구조를 아까 디스플레이 했던 것처럼 크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쭉 만들어 나가면요. 객체장 프로그램이 뭐 한 전체 해야 될 것 중에 한 60, 70%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한 거 이해하셨죠? 화면을 먼저 구성하시고 화면의 기반으로 기본 클래스를 만들고 기본 클래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상속,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갖고 OCP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SRP 하나의 이름 그걸 하나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두 개로 나눌 거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객체장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의 접근 방식으로는 아주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걸 그러면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런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한 것만 정말 충분히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다음부터는 내가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이상은 이제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까지 해서 객체장 프로그래밍을 짜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지식은 다 가르쳐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제가 강의한 거를 잘 이해하셔서 지금 마지막에 설명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한번 짜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는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짜보시면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SRP, OCP, 상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인터페이스는 조그맣게 해서 여러 개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공부와 이론과 실습이 있다면 이제 이론은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습이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우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계신 상태에서 실습을 하시면 여러분 아마 좋은 개발자로 남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해서 옛날식으로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직도 정보공학식으로 짜고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 많거든요. 물론 잘 돌아가요. 다만 이제 레포트 프로그램이나 화면 같은 것들을 갖다가 OCP를 이용해서 OCP를 이용해서 정했으면 훨씬 더 잘 돌아갈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여러분 때에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